오늘 그 보사나 포럼의 정기 7주년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모임이니까 그 모임에 다른 내용보다도 오늘 제가 들었던 그 강연,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는가. 사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 옷 입기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차라리 옛날 회사 다닐 때는 그냥 슈트에 그 넥타이 딱 매고 그럼 먼저 그런 대로 됐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 코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참가했던 그 회원들에게 강의 말미에 직접 이제 그 소품들로 이제 코디하는 그 장면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재미있고 그리고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함께 보시겠습니다. 귀여우시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이렇게 하시고요. 빛이 나는 사이? 이렇게 하시고 겨울 계시면 잠깐 보세요. 겨울 계시면 모자 쓰고 여기다가 이런 소재의 재킷을 딱 입으셨다고 생각하면 너무 멋지실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모자 창이 좀 넓은 거 선택하셔야 멋있어요. 아니야? 잠깐만요. 아니에요? 안 들어가네요. 이게 외국에. 대두라. 의외로 대두라. 아니 그리고 여기 코트를 입으신 걸 상상해 주셔야 돼요. 겨울 되면 그래서 남자분들 꼭 이렇게 정장 모자 꼭 쓰시고 코트 좀 쓰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를 하실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되게 색깔이 막 그렇잖아요. 근데 타이를 하실 거면 저는 이런 컬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잠깐만요.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자 요거 말고 컬러를 바지랑 이렇게 화사하게 입어주셔야지 예뻐요. 얼굴 살아 보이지 않아요? 잘생겼잖아요 얼굴이. 네. 괜찮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화사한 컬러를 할까요? 넥타이 해볼까요? 화사한 다른 것도 해볼까요? 아니면 이제 모던하게 하실 거면 이렇게 하면 되게 모던해지는데 그리고 타이는요 좀 넓은 건 클래식해요. 좀 젊게 캐주얼하게 입으시려면 타이가 가늘어야 돼요. 슬림한 타이가 훨씬 더 젊고 가늘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젊고 가늘어요. 네, 이렇게. 괜찮나요? 예, 젊어 보여요 훨씬 이게. 원래 크리스마스 선물에 저 이거 하나 이렇게 선물하셨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거 벨트로도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청바지 입고 이거 벨트로 너무 멋있어요. 남자분들도 멋있게 입으시면 청바지 같은 거 입으시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벗으셔야 돼요. 벨트로 쓰면 재미가 없고요. 멋쟁이시니까 넥타이로 벨트 대신에 쓰고 리본 묶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올 시즌에는 그거하고 더불어서 벨트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남자 젊은 애들은 이걸로 리본도 묶고 다니는데 진짜예요. 전에 젊은 애들. 젊은 아이들 컬렉션에서는 정말 얘로 넥타이를 그렇게 매야 된다고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매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예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니 여자분들도 이렇게 또 멋을 내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단은 넥타이를 안 하실 거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셔츠가 패턴이거나 컬러가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벨트를 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별로 액세서리가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런 보드 가져왔거든요. 이제 여자분들 용인데 이렇게 옷 같은 거 저같이 입고도 이렇게 심플할 때 이렇게 여기만 딱 달면 옷이 변해요. 그래서 스카프나 이런 작은 액세서리로 옷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옷을 많이 사는 것보다 이렇게 이런 애들을 많이 사놓으면 훨씬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제가 이걸 딱 해드릴 만한 분이 없어요. 권대호 회장님. 거의 해드리고 네 해보시죠. 일로 나와주세요.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남자 옷도 잘 입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실 때는 바지를 블랙을 입어주세요. 자, 블랙, 그렇지. 맞아요. 블랙 바지를 입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잠깐 그래도 회장님은 직접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본들을 묶어서 너무 커요. 얘는 커요. 근데 패션은 커야 돼요.
예쁘지 않나요? 어때요? 블랙 바지를 입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랙 바지, 그쵸? 네. 파티 때. 파티 때. 여자분들은 블라우스 셔츠에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쵸? 나와보세요. 네. 너무 예쁘시네요. 이런데 허리에다 이렇게 묶어도 되겠다. 그러니까는 어디다 얘는 어디다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이렇게. 예쁘시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스타일링은 되게 쉬워요. 뒤로 들어보실까요? 뒤를 예쁘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닿는데요. 예뻐요. 이렇게도. 그렇죠. 네. 그래서 옷을 심플하게 입으시고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놓으시면 너무 잘 되고요.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액세서리 할 때, 자, 진주가 있잖아요. 여기다 거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믹스 매치된 액세서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소품, 여성분들은 갖고 계신 소품들을 다양하게 좀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스카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카프도 그냥 고정관념 없이 예를 들어서 얘를 풀고요. 얘는 안 했어요. 그러면 진주 목걸이랑 얘랑 이렇게 뭐 사이로 이런 식으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해서 이렇게 해서 스카프처럼 쓸 수도 있죠. 훨씬 느낌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 잘 어울리시네요. 블랙은 정말 사실 블랙 옷을 입으면 뭐든지 다 잘 섞여 들어가요. 네. 정말 멋쟁이 분들 너무 많으셨지만 패션은 제가 끝장에 마지막에 그게 있었는데 옛날에 푸아레가 있고 샤넬이 있었잖아요. 디자이너 중에. 그러니까 샤넬이 그 유명한 샤넬이 옛날에 돈이 없어서 검정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검정 드레스를 입는 거는 초상났을 때만 거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폴 푸아레가 샤넬한테 너 어디 초상났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렸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끝에 샤넬은 성하였고 그 다음에 폴 푸아레는 망했죠.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이래야만 한다는 것에 따르면 절대 옷을 잘 못 입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너무 멋지게 아까 이 타일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게 지금 당장 하고 나가실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오픈된, 그럼 너무 좋죠. 오픈된 생각들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보다 좀 작은 게 낫겠죠? 아니요, 저 커도 예쁘세요. 네네. 네. 예,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는가, 어떻게 하면 옷 잘 입는 사람으로서 평가가 되겠는가. 1세대 스타일리스트 박명선 씨입니다. 저는 스타일리스트 박명선이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혹시 저처럼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 계시다 들었는데 그런가요? 아니면 디자이너 선생님? 직군이 어떻게 되세요? 다양해서? 지금 삐지셨어요. 저 빨리 하고. 저는 스타일리스트고요. 경력은 이제 21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기자를 한 12년 정도 했고요. 이제 마담 피가로하고 마리클레르에서 이제 패션 기자를 하다가 돈 좀 벌어보고 또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와보고 싶어서 이제 프리랜서 스타일리스트로 나와서 잡지 광고하고 최근에도 연예인도 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멋진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잠깐 좀 일찍 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갑자기 많은 생각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지 하고선 자료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게 잘 맞았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약간 좀 변경해가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직업이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시면서 한번 쭉 뵙고 어떻게 입으셨구나, 어떤 스타일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좀 몰래 훔쳐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쟁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정! 한번 잠깐 일어나 주세요. 인정!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너무 핵심적인 구두가 까망이네요. NG네요. 네, 구두를 네네, 예쁘세요. 너무 멋있으세요. 나중에 한번 제가 스타일링하면서 말씀도 드릴게요. 너무 딴 거 말고 제가 사실 얘기하려고 하는 이 수업의 결론은 자신감 있게 입자이거든요. 여기 멋진 이한희 선생님 계시지만 핑크 너무 예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소극적인 스타일링과 적극적인 스타일링 뭐 이런 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저 텔레비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옷 입기는 다른 학문과 달리
저희 생활에 아주 가까이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참 불리한 직업이다. 왜냐면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옷을 입을 줄 알아요. 다 잘 입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요. 근데 그만큼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뭘 입고 나갈까? 그렇죠. 고민이 많습니다. 옷은 많은데 입을 건 하나도 없어요, 여자분들. 매일매일 입는데 입을 건 없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체형은 또 계속 바뀌죠. 그래서 가까이 있고 굉장히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이런 게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입어야 잘 입어요를 저를 보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해답은 본인한테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이 PPT가 100장이 넘어요. 너무 많아요. 다 필요 없지만 빨리 넘어갈 거고 5가지에서 6가지 제가 생각하는 이것만 지키시면 잘 입으실 수 있어요라는 몇 가지를 정의를 했는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세세하게 나한테 무슨 색이 어울리고 이런 것들보다는 옷을 잘 입으려면 어떠한 마음가짐이 먼저 필요하구나.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무슨 방송을 봤더니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뇌과학자이신지 누가 말씀하시기를 각오를 하면 50%를 했고 뇌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옷을 잘 입어봐야겠다도. 왜냐면 한평생 이제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멋진 순간들이 많은데 그 순간마다 이렇게 보라색 입으신 바이올렛 입으신 저 멋진 대표님처럼 항상 기억나는 순간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볼게요. 첫 번째 저는 어떤 화두를 갖고 왔냐면 자신의 몸을 나를 알아야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실루엣을 좀 체크해 보자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이제 결론할 때 제가 천칭짜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양쪽에 동시에 2가지 답을 듣고 일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스타일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허리가 굵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요? 제가 어깨가 넓어요. 제가 다리가 짧거든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해답이 될 수 있는데요. 너무 여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결론 자체는 이렇습니다. 패션에 있어서의 그 스타일링의 결정 커버는 눈을 속이는 거예요. 뇌를 속이는 것. 그쵸?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뻐 보여. 네, 스타일링 옷은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게 옷을 입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로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이사 온 다음에 옆집에 계신 분이 인사를 한 번 하셨어요. 몇 호에 이사 오셨죠? 그래서 네,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한 2년 돼 가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다르니까. 왜냐면 다 그러시지만 화장을 지운 얼굴도 다르고 저는 매일매일 나갈 때마다 룩을 바꿔 입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뒷모습 보면 고등학생 같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정말 우아하게 하고 나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못 알아보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인사를 했더니 정말 못 알아보신 거예요. 저는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분이 본인이 좋으실 때 인사하고 아닐 때 인사 안 하고 막 그러시네. 근데 나중에 생각하다가 정말 내가 할 때마다 뭔가 너무 달라져서 그렇구나. 뭐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그 다음 저도 인사를 안 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거로 치팅의 기술이고요. 치팅의 기술은 아주 간단해요. 자, 통통한 블랙은 수축돼 보이고 화이트는 팽창돼 보이잖아요. 그렇죠? 짙은 색은 몸을 더 날씬하게 해주고 환한 색은 몸을 더 부하게 해줍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과 상관없이 패션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점을 커버하고 싶다면 요 룰을 지켜야 하고 그것 말고도 예를 들면 키가 작아요. 그러면 신발과 바지 색의 컬러가 같으면 한 라인으로 쭉 떨어지죠. 위아래를 같은 색을 입어도 키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나하나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원칙입니다. 더 커 보이실 거면은 보라색으로 위아래를 같이 입으면 사람들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아주 빠른 시간 15초 내에 막 생각을 하죠. 이 사람 멋있어, 잘생겼어, 옷을 잘 입는 것 같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 이런 것도 다 아주 짧은 시간에 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인식한 대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실루엣을 체크하는 걸 한번 쭉 빠르게 볼게요. 저기도 써있지만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몸을 더 원하는 대로 더 날씬해 보이고 싶으신지 키가 더 크게 보이고 싶으신지 아니면 뭐 다리가 길게 보이고 싶으신지에 대한 약간 결정 커버 스타일링이 있거든요. 첫 번째 룰은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멋져 보이게 더 길어 보이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여러분의 얼굴 사이즈, 어깨 사이즈, 허리 사이즈 그리고 힙 사이즈의 비율이 필요해요. 어깨가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어깨가 넓어 운동을 많이 했거든. 네. 어깨가 넓으세요.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힙이 좀 커. 어쓰세요? 그것도, 그럼 모래시계형인데요. 굉장히 이상적인데요? 아니, 정말이에요.
허리가 굵으면 이제 결점만 커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체형을 그려 놓았어요. 저기에 어딘가는 포함됩니다. 네. 그렇지만 저거에 따라서 무조건 입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답을 정해놨어요. 여자는 모래시계형이 가장 아름답다고 정해놨고요. 남자는 어깨를 운동을 좀 해서 어깨가 약간 벌어진 사다리꼴이 네. 위가 약간 벌어진 역삼각형이 아니라 위가 약간 벌어진. 네. 근데 역삼각형도 좋죠. 을 이상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얘기하면은 남자분인데 궁뎅이가 크면 약간 이상형에는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정답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 룰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이 예쁘게 입는다라는 룰에 맞춰서 스타일링을 하려면 여러분이 그 룰에 맞춰서 내가 어깨가 좀 좁으면 어깨가 좀 넓은 옷을 입거나 팽창되는 색을 입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쵸? 제가 힙이 큰데 밝은 색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힙이 크시면 가능하면 어두운 색. 근데 컬러의 힘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를 잘 활용하시면 특히 여자분들이 이 고민, 남자분들은 뭐 내가 더 날씬해 보여야지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셔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이거에 포커스를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사다리꼴 체형이 이상적으로 했지만 그게 아니라 직사각형, 정사각형도 좋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스타일 룩에 따라서 또 그런 방향성들을 정해야죠. 그러니까 스타일링을 잘 입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첫 번째 방법 말고도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분은 정말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모델들은 일자로 직사각형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근데 보통은 모래시계형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몸매를 만들고 있어요. 몸매를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저렇게 써놨는데 운동합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처럼 옷을 잘 입는 데 있어서는 내가 마네킹인 거예요. 사실은 이 마네킹의 베이직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마지막에 써놨지만 그걸로 치팅은 또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고 각자 자신의 사이즈를 집에 가서 제가 원래 줄자로 막 재보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분과 또 아들과 딸과 사이즈를 재십니다. 근데 안 재도 대강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깨둘레하고 그 다음에 허리하고 힙 사이즈를 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사각형인지 역사각형인지 삼각형인지를 재요. 저는 어깨가 넓어요. 저는 어깨가 넓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여성스러운 옷은 안 어울려요. 진짜로. 왜냐면 어깨가 일자 수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트가 제일 잘 어울리고 수트가 제일 좋거든요. 물론 이걸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내 몸이 잘 받을 수 있는 옷들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깨가 좁으신 여자분들은 한복 입으면 예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복 입으면 어깨가 딱 써요. 그러니까 한복 같은 여성스러운 옷은 저에게 또 안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사이즈를 이제 재서 자신의 체형을 알고 계신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형을 먼저 재시고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올라갔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처럼 가장 넓은 부분이 어딘가, 가장 좁은 넓은 부분이 어딘가에 따라서 자기 체형이 나옵니다. 무슨 체형이세요? 되게 날씬하신 것 같은데? 모래시계, 그쵸? 정말 대박. 옷 입는 거 고민하실 필요 없고, 이분은 체형 커버할 필요 없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어. 이런 거죠, 진짜. 근데 실질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힙하고 어깨가 좀 있으세요? 네, 힙하고 어깨가 있으시면 허리를 조금 더 강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허리가 굵으면 허리를 자꾸 가리죠. 근데 저는 숨기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진짜. 배가 나와도 숨기면 안 돼요. 그럼 계속 나와요. 진짜로 방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벨트로 만들어 주시던 아니면 정말 모운동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거, 직사각형은 바나나라고 부르고 애플라고 부르고 재미있게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내 몸을 거울 앞에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내 몸을 한번 보시고 체형을 정리하십니다. 이렇게 이쪽에 되면 네. 그래서 이건 쭉쭉 넘어갈게요. 모래시계형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여성스럽고 전통적으로는 뭐든지 더 잘 어울리시지만 페미닌 룩을 입으면 가장 잘 어울리시고 우리가 가장 예쁘다는 몸매라고 생각하는 몸매들이에요. 그 다음에 삼각형. 여자분도 삼각형이 있죠. 힙이 크신 분. 이럴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힙이 크면 어떻게 입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부분은 어둡게, 위쪽은 밝게, 그리고 예를 들면 소매에 퍼프가 있다거나 소매에 디테일이 있다거나. 근데 이런 분이 하이 스커트를 A라인을 입는다든지 네, 그렇죠. 부하게 입으면 힙만 더 커 보이십니다. 쉽죠? 그냥 정말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형태를 만드는 거고요. 다음에 보면 거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삼각형. 저 같은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여성스러운 옷들보다는 좀 남성스러운 게 잘 어울려서 수트 같은 거 입기 좋고 밑에 하의를 오히려 배기 같은 거 큰 걸 입었을 때 균형이 훨씬 더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고 몸의 균형을 만드는 겁니다. 쭉쭉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직사각형은 제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직사각형 좋아요. 사실은 직사각형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그 자체로도 매력이 있는 패션인데요. 허리는 집어넣어줘야 되고 어깨하고 힙은 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옷 입기를 통해서 라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배가 나와서 허리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리면 안 된다는 것 조금 힌트가 되셨네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형인 경우에는 역시 어깨와 힙을 열려주고 허리 쪽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은 키 문제가 있잖아요. 키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한 가지 컬러를 입으면 훨씬 더 커 보이세요. 네, 키가 크시잖아요. 그쵸? 근데 커 보이고 싶지 않으시죠? 그죠? 그럼 분할해서 입으시면 됩니다. 멋지게 콤비 스타일로 입으시면 되고요. 키가 좀 작다, 더 크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위아래 같은 컬러나 톤온톤으로 입으시면 훨씬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착시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남자분이에요. 사다리꼴. 뭐 위가 약간 있는 사다리꼴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뭐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면 입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너무 크지 않고 좋은 어깨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상을 입으면 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삼각형인 경우에는 운동을 좀 덜 하시면 남자분들도 어깨가 좀 좁아지실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재킷이나 수트 입으실 때 조금 어깨 쪽을 크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여기는 수트 같은 전형적인 의상이 예의고요. 이 안에서 입으시는 것처럼 캐주얼한 것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입으시면 돼요.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역삼각형은 하체 바지를 넓게 입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나머지 직사각형도 마찬가지 어깨는 벌려주고 위아래를 좀 끌어줘요. 한 일자 통이라는 거를 보이지 않게 허리띠에 포인트를 좀 주시고 힙 자체를 또 넓혀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타원형이다. 그러면 일단은 조금 어둡게 입으시면 날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렇다고 해서 이것만 입으면 재미없으니까 그런 날 있잖아요. 내가 오늘 좀 뭔가 체형을 보완하고 싶을 때 이 테크닉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부분은 굉장히 쉽죠. 뭐 누구나 아는 약간만 정리하고 근데 입을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킬 몇 가지 스타일링의 기술이 있어요. 눈속임, 치팅하는 눈속임이에요. 전 스타일링은 정말 눈속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디자이너들은 스타일리스트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그럼 디자이너는 정말 옷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고요. 스타일리스트는 옷을 예쁘게 만들어주지 않고 앞에다 뭘 붙이거나 아니면 뭘 덧입거나 겹쳐 입어서 그 순간만 날씬해 보이고 예뻐 보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잔 테크닉이 많이 늘어지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착시 효과인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건데요. 얘가 사실은 일직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확장돼 보이잖아요. 이 선의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고 또 더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날씬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가로 패턴은 날씬한 사람이 입어줘야 되고 세로 패턴은 키 큰 사람들이 입으면 안 되고 날씬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입고 있어요. 멋있는 남자를 보고 멋있다고 하고 예쁘다고 하지만 그냥 진짜 멋있거나 멋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보면은 훨씬 옷을 잘 입게 되면 많은 편견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진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보시면 그 다음에 보면 여기도 펜창 색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화이트인데 색깔 사이즈 다르죠? 당연히. 네. 블랙 화이트 내지는 짙은 색깔, 밝은 색깔 잘 쓰시면 몸매가 진짜 많이 날씬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옷 입기 바쁘시니까 나오실 때 빨리빨리 나오시잖아요. 저는 가끔 너무 중요한 날은 1시간씩 옷을 입기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미묘한 조합에 따라서 멋있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정말 캐주얼한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컬러들도 색깔의 배합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착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들, 그쵸 선들, 그 다음에 색깔, 뭐 프린트라든지 스트라이프, 그 다음에 가장자리가 어떻게 돼 있는가. 바지 끝단에 뭔가 디테일이 있으면 디테일이 보인다. 그러면 더 길어 보인다. 네, 그런 포인트들을 다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옷을 자신의 몸매 체형을 정의한 다음에 결점을 커버해서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잘 입으려면 사실은 좀 공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좀 깐깐하게 봐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입고 훅 나오면 절대 이렇게 될 수는 없고 뭔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어두운 색이 들어가면 더 작게 보이고 밝은 색은 더 크고 가로는 더 짧고 넓어 보이게 하고 세로는 더 길고 그 다음에 대각선도 키가 커 보이는데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는 키가 좀 커 보였으면 좋겠다면 대각선의 의상, 프린트 의상들을 고르면 키가 커 보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넥라인이 깊게 파였느냐 짧게 파였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목 길이도 달라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것들이 결국은 치팅 윗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얼굴이 동글동글해. 그러면 목을 열어야 돼요. 내가 목이 동글동글한데 목선을 담그면 안 됩니다. 그쵸? 목선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고, 끝단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먼저 시선이 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체형 커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의상을 고르게 됩니다. 네, 이거 앞에서 말씀드린 거, 스트라이프, 가로와 이렇게 대각선, 그리고 다이아몬드 패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다이아몬드 패턴은, 사람이 뚱뚱한지 날씬한지를 잘 몰라요. 그 자체로 이미 눈이 어지럽기 때문에 그 사람 실루엣을 잘 모를 정도로 잘 가려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착시를 만드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가 넓으면 오히려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커버해 주시고 아래 밝게 입으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거꾸로 반대의 경우를 컬러를 배합을 했죠. 그래서 아래쪽을 또 슬림하게 만들고 위쪽을 부하게 만드는데 컬러 배색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아주 간단하게 오늘 다 깊게 할 수는 없고요. 오늘 그냥 한번 훑어보는 걸로 할게요. 컬러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라색 너무 잘 쓰셨고, 우리는 언제나 좀 색깔들을 무난하게 입죠. 그쵸? 그래서 아까 저 테이블에서 말씀드렸지만, 컬러를 멋지게 입는 것들이 부담스러워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때도 그냥 사람들 사이에 그냥 무난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쳐다보지 않나. 대중교통 타실 일이 없죠? 네. 대중교통 타실 일이 없지만 대중교통 타고 전철에 저렇게 멋지게 등장하시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많아지죠. 저분 뭐 하시는 분일까? 막 그렇죠. 그럼 피곤해요. 그러면 친원이 오니까. 진짜. 네. 패션 쪽에 사업 많이 하고.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맞아요. 그쵸. 물어보지 않나요? 사람들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택시 같은 거 타면? 한다고 생각. 진짜 의료 교사 하세요? 정부에 나가시는. 그쵸.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있죠. 물안이 물어보시죠. 이 옷을 맞추는데. 네. 혹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멋지게 입어야 되는데 세상에 보는 사람들이 예쁘게 입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기고 입으시기 때문에 대단하시다는 거죠.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옷을 튀게 입고 다녔는데, 택시만 타면 자고 싶은데 아저씨께서 항상 물어보세요. 저는 주로 이제 미용실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제 디자이너세요? 딱 알아보시거나. 그게 아니면 겨울에 전 멋으로 이렇게 털모자 썼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좀 그렇게 견디겠는데 좀 나이가 드니까 귀찮아요. 그냥 사람들이 나한테 말 시키는 것도 귀찮고 그냥 조용히 입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칭찬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담하게 컬러를 써야만 옷을 잘 입을 수 있어요. 아까 체형 커버는 굉장히 보수적인 방법이고, 내가 이러함으로 이걸 가리려고 하는 소극적인 스타일링이고, 컬러를 잘 쓰시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스타일링입니다. 컬러를 많이 활용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컬러가 있고, 컬러는 그 각각의 메시지가 있어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밤모델을 물어보신 거는 보라색은 굉장히 소화하기 힘든 컬러이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미스테리하다고 얘기도 하고, 우리 갖고 있는 고정관념.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고정관념은 그래서 잘 선호하지 않죠. 우리는 블랙, 화이트, 블루, 핑크, 파스텔 이 정도 무난한 컬러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지만 여기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컬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쓰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컬러에 대한 메시지를 좀 담았는데, 저 메시지를 읽지 않으셔도 당연히 레드를 입으신 분이 계신데요. 딱 눈에 띄잖아요. 진짜 내부가 어떻던, 우리가 봤을 때는 저분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일도 열심히 할 것 같고 화끈하고 진짜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짜 그래 보이시는데 진짜 그러시죠? 네, 또 그래서 선택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쵸? 그러니까는 또 아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옷을 선택할 때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나예요. 옷에. 왜냐면 정말 남과 다르고 싶거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거나 열정 넘치고 싶거나,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순간 내가 나의 멋진 메시지를 주고 싶은 순간에는 컬러를 이용해야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갈 때 블루를 입어야 한다고 남성복에 있는 거죠. 지금 블루 많이 입으셨지만 왜 신사분들이 이렇게 블루를 많이 입는지 아시죠? 블루가 가장 믿음이 가는, 이분하고 계약하면 나한테 제대로 해주실 것 같은 컬러가 블루. 네. 그래서 블루를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하러 갈 때 블루를 입어라. 뒷부분에 나와요. 그렇게 나오죠. 남자 수트도 블랙, 그레이, 브라운, 네이비가 있지만 각각의 메시지는 좀 다릅니다. 물론 그거를 다 알고 있던 아니던 상관없지만 우리가 컬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화이트는 긍정적이고 선하고, 그렇죠. 기분 좋죠, 보면. 네. 그래서 이런 컬러들의 메시지를 좀 이해하시고,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뭔가 에너지를 보여주는 날, 내가 오늘 뭔가 카리스마 있어야 되는 날, 올블랙으로 입어줘야죠.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그렇죠. 올블랙으로 가면 옆 사람들 말 잘 안 시켜요. 네, 그런 식으로 화이트, 뭔가 기분 좋고 밝아지는 느낌이고, 그린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신선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들을 좀 활용하시고, 집에 가서 옷장을 좀 열어주세요, 오늘. 진짜. 옷장을 열어보시면,
빨주노초 파나모가 다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블루가 많으시거나 블랙만 많으시거나 화이트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색깔의 옷이 많은데 이렇게 블랙만 입을 일인가? 그쵸? 맞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몸이 이렇게 아직 정말 예쁘시고 건강하신데 좋은 옷을 다 입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안 드려요. 물론 자기한테 맞는 컬러가 있어서 블루만 입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안 맞아도 내가 입을 수 좋은 색들을 입으세요. 그리고 내가 안 입는 색들을 사서 옷장에 챙겨 넣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시즌마다 이렇게 옷을 입어요. 이번 시즌을 여름에 저 옷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번 시즌 한 번도 안 입고 넘어가는 옷은 꺼내 입고 가야지. 한 번 빨고 가야지. 네. 그래서 컬러에 대해서 한번 뒷부분도 있죠. 오렌지, 블루, 옐로, 핑크. 내가 안 입는 옷은 무엇인가? 내가 즐겨 입는 색깔들은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보시고 각각의 컬러의 메시지를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오늘 제가 오렌지를 입고 올까 막 생각하다가 오렌지를 입고 올까 생각하다가 너무 튈 것 같아.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너무 튈까. 그래도 좀 이럴 땐 근데 이 옷을 선택할 때 생각이 있었어요. 블랙 앤 화이트를 입은 거는 가장 그래도 이것이 깔끔하고, 가장 안전한 스타일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전하게 입었어요. 다음에 오렌지 입고 올게요. 저도 원래 빨주노초 파나모 옷이 다 있어서 노란 바지였어요. 어렸을 때 별명이 노란 바지. 네. 그래서 내가 대표님의 그 심정을 알죠. 그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고 저는 여전히, 개인 버스가 아니라 제 차를 탈 때는 옷을 과하게 입고 패션쇼장에 가고, 대중교통을 탈 때는 노멀하게 입습니다. 대중교통에서는 어쨌든, 남들의 시선이 피곤하니까, 네. 그래서 퍼플, 브라운까지, 다양한 색깔, 퍼플은 신비롭고 미술하는 사람들, 그래서 당연히 음악하는 분이냐라고 물어봤던 거고, 그 다음에 브라운은 역시 신뢰를 주는 거죠. 그러고 보면 네이비나 브라운이나 신뢰를 주는 컬러들이 남성복의 비즈니스 수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거고, 올라가고 있네요. 한번 올라간 게 보죠. 그 다음에 핑크, 부드러움, 여성스럽고, 오렌지 열정, 네. 블루는 신뢰감, 안정성. 가장 편안한 거, 옐로우, 기쁨, 뭐 행복. 그래서 저는 보통 때 노란색을 되게 많이 입어요. 그냥 기분이 좋거든요. 행복한 색들이라서 기분 좋은 날 야외 촬영할 때 노란색 같은 거 신경 입습니다. 아래로 갈게요. 네. 네. 그래서 컬러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입을 수. 근데 저기 이쪽 섹션 너무 우중충하신데요? 저 혹시 다음에 저랑 만날 일이 있으면 제가 드레스 코드. 저도 이렇게 입고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쵸? 여기. 보세요. 아니야. 고신차하기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작용을 한 거죠.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냥 너무 튀고 싶지 않고, 너무 튀고 싶지 않고, 피곤하고 싶지도 않고, 일 있고, 나는 일하는 사람이고 싶고, 뭐 이런 심리적인 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색깔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스펙트럼. 우리 대표님이 여기서 보라색을 골라서 이렇게 톤온톤으로 오늘 입고 오셨어요. 그쵸? 톤온톤을 입고 아마 아이보리 쪽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다시 입으셔가지고 스타일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입으실 때 컬러는 스타일링하기가 좀 힘들어요. 입고 나면 위아래 또 무조건 제가 컬러 입으세요 그랬더니 뭐 빨간 바지랑 파란 바지 입으시면 이제 태극기 되고요. 그쵸? 뭐 그런 식들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 입으셨는데, 컬러와 컬러를 입을 때는 그 여러 가지 색깔들을, 몇 가지의 공식들이 있어서 제가 그 공식들을 알려드리려고 했고,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첫 번째는 비슷한 컬러들을 겹쳐서 입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화이트, 핑크 입으시고 화이트 입으셨잖아요. 화이트, 블랙, 그리고, 중간 톤들, 회색, 그레이, 베이지, 네. 오늘 선물을 좀 들고 올 거 아쉽네요. 저 너무 잘 입으셨어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잘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나 블랙은 여러분이 컬러를 입으셨을 때, 컬러를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하시면 너무 좋은 컬러예요. 이번 주말에는 꼭 섹시한 옷을 입고, 아시겠죠? 빨강, 노랑 이런 옷을 입고 주말을 한번 즐겨보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톤온톤으로 같은 것을 입게 되면 아주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라색인데 그래도 보라색 잘 입으셨잖아요. 보라색인데 노란 바지를 입었어. 그러면 이제 보색 대비거든요. 눈에 확 띄고 싶어서 이렇게 입으실 때는 그렇게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역시 화이트를 코디네이션 하셔서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신발이 블랙이 나쁘진 않지만 예를 들면 진짜 멋쟁이니까 그레이 어때요? 보라색과 그레이 잘 어울리거든요. 약간 아니면 브라운. 화이트 신발을 신었다고. 그럼 너무 좋죠. 너무 튀죠. 하얀색 신으셨어요? 하얀색이 원래 정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튀니까 네 역시. 그래서 톤온톤을 입으시고 이렇게 같은 색깔은 다르지만 비슷한 채색을 가진 색깔들을 쓰는 걸 톤온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잘 어울려요. 예를 들어 핑크를 입으셨다 그러면 밑에 원색은 부조합이 나는데 같은 파스텔 계열은 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원색 입으실 때 차라리 원색으로 크러쉬하거나 아니면
무채색으로 크러쉬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파스텔은 파스텔끼리, 그 다음에 모노톤은 모노톤끼리 비슷하게 입으시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하시고 컬러를 많이 써보시면 되게 피곤해요. 그렇지만 되게 즐겁고 옷을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지금 앞에 계신 우리 대표님들도 다 똑같아요. 우와, 다 블루에 하늘색, 스카이블루 셔츠, 비즈니스맨의 정석으로 입으셨는데 이것도 톤온톤이죠. 같은 블루 계열을 컬러를 다르게. 그러면 넥타이는 블루 계열 올라가면 다 너무 잘 어울리고 무난한 거고, 조금 튀게 입으실 거면 핑크 같은 걸로 아예 넣으시면 파스텔 계열로 넣으시면 좀 튀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입으시고, 그라데이션에서 컬러 쓰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톤이 비슷한 톤의 다양한 컬러를 조합하면 사람이 어때 보여요? 화사해요. 레드와 블루는 다른 컬러지만 같은 걸 고른 건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비슷해요. 톤이 지금. 그럴 경우에는 잘 어울립니다. 파스텔과 원색과 그 탁도라든지 채도에 따라서 비슷한 아이들끼리 입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스타일링 방법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더 멋지게 입으실 수 있죠. 바이올렛을 입으셨지만 비슷한 톤의 블루를 입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코디들을 계속 또 바꿔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드리지만 남자의 옷이 되게 남자와 여자는 스타일링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여자 여성분들은 되게 행복한 거예요. 즐길 수 있는 옷이 많죠. 사실은 뭐 우린 컬러만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제가 뒤쪽에 한번 시간이 되면 진도가 나가고 아니면 못 가겠지만 스타일별로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캐주얼 뭐 이제 고스 막 약간 블랙을 입는 고스 스타일도 있고 페미닌, 마스큘린 뭐 줄줄이 많은데 남자분은 수트, 캐주얼, 이지웨어 뭐 이렇게 나누는 스포츠웨어 뭐 이렇게 나누는 별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 게 기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정장을 많이 안 입는 추세로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아마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남자분의 사실 패션 그렇게 돼야 돼요. 남자분 패션의 꽃이 뭐냐면은 원래 V존이에요. 넥타이. 네. 남자분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네네, 그냥 졸려오시니까 일어나세요. 네. 자, 원래 예쁘게 입으셨어요. 근데 정말 요즘 옷이거든요. 원래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남자는 긴 드레스 셔츠를 입으셔야 됐습니다. 룰상. 그렇죠. 짧은 드레스 셔츠를 입으면 안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거는 격식에 맞지 않는다고 예전에 회사에서도 그렇게 입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앉으세요. 이제 우리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변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넥타이를 빼실 거면 셔츠를 남다르게 입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만약 그냥 무난하게만 할 거면 상관없지만 왜냐하면 남자의 꽃이 없는 거예요. 남자 패션에 핵심적인 게 없어요. 행커칩 하셨더라고요. 네, 행커칩을 하던 넥타이를 하던 사실은 남자 옷은 V존, 부토니에까지 요 안에 있고 나머지는 남자는 멋을 낼 데가 없잖아요. 남자는 넥타이와 행커칩과 부토니에로 멋을 내는 옷이에요. 이 옷 자체가 그전에. 근데 그게 아닐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수트나 셔츠나 패턴이나 컬러가 있어야지 지루해 보이지 않죠. 옆에 블루 셔츠 입으신 것처럼 블루 셔츠를 입으면 타이를 안 매도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 아침에 나올 때 좀 허전한가? 오늘은 프린트 입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컬러링 할 때 근처에 있는 색들은 잘 어울려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오렌지와 옐로우, 뭐 레드 이런 톤들 움직이실 때 컬러를 입으셨을 때 비슷한 톤에서 움직이면서 입으시면 컬러 코디하기 어렵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와 좀 더 가까워지는 연습들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거에 맞춰서 스타일링 된 것들 블루와 녹색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데 톤에서 왔다 갔다 한 컬러들의 스타일링 체크를 좀 포인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톤온톤 같은 색 핑크 계열로 예를 들면 베이지 계열로 예를 들면 블랙과 그레이 계열로 입으시면 스타일링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어려운 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처럼 핑크에 핑크랑 비슷한 거나 레드 약간 들어간 거나 아니면 화이트 이런 식으로만 변화를 주시면 옷 입기가 훨씬 좋아서 컬러를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블루와 보라색 입으셨는데 저런 식으로 지금 비슷한 톤에서 움직이셨거든요. 같은 블루 톤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색깔이 훨씬 눈에 잘 들어오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톤온톤 컬러는 다르지만 색깔이 비슷한 톤온들이 비슷한 아이들을 서서 입으면 좋고 저렇게 중간중간에 중간색들을 입는 들은 잘 코디가 돼요. 그래서 색깔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중간색이 뉴트럴 컬러 뭐냐면은 색깔은 되게 단순해요. 원색이 있죠. 빨주, 노초, 파남보 원래 3원색에서 나왔고 그 아이에 화이트를 섞으면 파스텔 그 다음에 거기에 블랙을 섞으면 색깔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약간 뉴트럴 컬러들이 나와요. 가을색들 그 가을색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패션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거는 원색과 파스텔 같이 예쁜 색들이고 뉴트 블랙이 섞인 색깔들은 조금 칙칙하기 때문에 저는 예뻐 보이고 싶은다는 권장을 안 해드리는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입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나서 나중에 더 내 인생을 좀 즐겁게 옷을 입으시려면
블랙보다는 화이트, 그리고 블랙이 섞여 들어간 것보다는 화이트가 섞여 들어간 거. 정말 멋쟁이시니까 더 톤을 좀 높여서 화이트가 들어간 바이올렛에 도전하시면 더 멋있고 더 경쾌하고 기분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색깔에 대해서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색을 입으면 최고로 눈에 띄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입는 방법은 색상 안에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을 스타일링해서 입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이렇게 입으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려 하면 되게 다양한 이미지, 옆집 아저씨가 못 알아볼 정도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색 대비로, 오렌지에다가 파란 가방을 들면 눈에 확 띄고 상큼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색들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시선이 길어지면서, 키도 커 보이고 그런 효과들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널 컬러 분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해요. 저는 이제 오늘 자세히는 못 해드리고 기본적으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에 밑에 색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나오는 색깔이 쿨 웜톤과 쿨톤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웜톤과 쿨톤을 나눠 놓았고요. 웜톤을 봄과 가을, 그리고 여름과 겨울을 쿨톤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즐겨 입으시는 옷만 봐도 내가 어떤 톤인지 알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원단을 대가면서 체크를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데, 이렇게, 계절에 우리가 피부톤이 있죠. 보통 매우 밝거나 밝은 요 정도, 뭐 미디움 정도에 해당하는 피부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따라서 옷을 선택하셔야죠. 당연히 내 피부가 검은데 하얀색은 내 얼굴을 더 검게 만들기 때문에 역시 얼굴색 톤 역시 자기 본인은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톤이 있고 차가운 톤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톤들은 아무래도 옷도 좀 따뜻한 게 잘 어울리고요. 차가운 톤은 좀 쿨한 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분류를 한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맞춰놨죠. 이제 봄하고 가을이 없어지고 겨울하고 여름만 있을 거지만 어쨌든 봄은 따뜻한 색깔이고 사실은 봄 컬러는 어떤 의상이든지 잘 어울리는 좀 깨끗한 피부, 배우분들, 연예인들 하얀 얼굴들은 보통 이 웜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도 좀 예쁜 톤이고 골프 많이 치셔서 웜톤은 아니시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잘 어울리는 것들이 이렇게 밝고 따뜻하고 원색적인 것들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가을, 같은 웜톤이지만 좀 더, 약간 그 색이 조금 더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뉴트럴 컬러가 잘 어울립니다.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보통 가을 컬러라고는 뉴트럴 컬러들이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컬러가 있더라도 그 컬러 안에 약간 블랙이 가미되어 있는 약간 또 톤이 다운된 컬러들이 잘 어울려요. 그 다음에 여름 컬러는 약간 차갑고 밝은 컬러인데 파스텔 컬러가 잘 어울리죠. 약간 밝은 화이트가 들어가서 차가운 느낌이 드는 걸고, 그 다음에 가을이랑 더 있네요. 겨울 있을 거예요. 겨울은 차가운 더 쿨한 톤이니까 블랙이나 화이트 같은 컬러 또는 같은 컬러라도 조금 더 뭔가 쿨한 톤들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색 옷들을 즐겨 입는지를 한번 보셔도 이 톤들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톤에 맞춰서 옷을 입으면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쵸? 저는 그냥 다양한 옷을 입으시면서 다양한 룩들을 또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내일은 저렇게 연출해 보시는 게 훨씬 좋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안 어울릴 경우에는 액세서리나 나에게 안 어울리는 색은 액세서리나 또는 얼굴로부터 좀 먼 거리에 있는 곳에 입으면 되는 걸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가 되게 중요한 거. 아까 체형을 커버하거나 뭐 약간 치팅 키스를 쓰거나 그 다음에 그 컬러를 사용하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통통하시면 통통하신 대로, 키가 작으면 작으신 대로, 크면 큰 대로 자기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옷 잘 입는다고 하거든요. 그게 약간 어떤 평균치적으로 항상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남자분과 여자분이 좀 달라서 제가 남자분 거 간단히 정리하고 여자분 거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의상이 여성복으로 돼 있지만 같은 거이고요. 자, 남자 수트 먼저 조금 잠깐 할게요. 다 아시겠지만 수트는 원래 수트 여러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쵸? 아메리칸 스타일 있고, 또 잉글랜드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타일이 있어서 그것마다 룩이 다르고 핏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옷이 여자와 다른 이유가 남자 옷은 현재까지도 피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스타일 편안하게 입고 싶으실 때는 아메리칸식의 수트를 찾으셔야 되고, 격식 있게 입으실 때는 이탈리안 수트라든지 아니면은 영국풍의 수트를 입으셔야 돼요. 소재만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수트 디자인 자체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차이점들을 좀 설명해 놨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의상이 박시하고 이탈리아나
영국 스타일은 허리 같은 곳이 강조돼 있어서 굉장히 조금 더 불편하게 입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트를 입으셔도 컬러도 중요하지만 피팅, 남자들 허리가 쏙 들어간 수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트를 선택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다 입으시겠지만 원 버튼인지 투 버튼인지 더블 브레스트인지에 따라서도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입으시면서 자기 스타일을 좀 연출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트가 굉장히 원단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에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 입으신 분이 하나도 없는데 가을 되면 타탄 체크라든지 글렌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양한 체크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넥타이를 하실 거면 셔츠나 수트에서 패턴들을 좀 선택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스트라이프 셔츠 입으셨네요. 그렇죠? 저렇게 타일 안 매셨을 때는 저렇게 입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수트는 정말 사실은 근데 남자는 선택의 초이스가 좀 없지만 정말 멋있죠. 저는 남자의 수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의 수트는 정말 잘 가져진 몸매에 그 완벽한 그 피팅을 가졌을 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남자는 멋부릴 것이 손목, 시계,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V존, 행거치프와 넥타이와 부토니에 이쪽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날 정말 멋부리고 싶으실 때는 이쪽에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운동화 스니커즈 신는 분도 있지만 요즘에는 뭐 다양하게 스니커즈를 신는다든지 여러 가지 변형이 있지만 그런 변형들을 하실 때도 항상 남자의 클래식한 수트의 기본에서 출발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써놨지만 네, 블랙스투. 저는 블랙스투는 이럴 때 블랙스투는 굉장히 모던하고 시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멋있고 특별히 오늘 스타일리시하고 멋있고 깔끔하고 싶으실 때는 블랙을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블랙스투 같은 경우는 타이가 없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블랙스투 할 때는 블랙 타이가 제일 멋있어요. 그 다음에 블랙 셔츠를 입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뭐 그레이 셔츠도 좋고 같은 블랙 셔츠 갖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형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비는 굉장히 여기 오면서부터 더블 브레스티드의 핀스트라이프는 이탈리아풍이고 그리고 굉장히 남성스럽고 멋있죠. 멋쟁이들이고 여기 써있는 것처럼 제가 베스트까지 입는 건 더 완벽하게 차려입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중요한 건 피팅감, 그리고 바지 밑단의 길이, 여자들과는 스타일링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컬러가 목에 얼마큼 맞느냐 이런 것들 되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 수트를 입으실 때, 수트를 구매하실 때 이런 것들을 또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V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네이비 컬러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뭐 네이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비의 패턴의 수트를 입으시고도 셔츠를 또 패턴을 입으시고 넥타이도 수트를 패턴을 입으실 수 있게 약간 응용력을 계속 발휘하시면 사실 남자 옷이 되게 심플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되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입기 너무 좋은 컬러들이고요. 각각 컬러가 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 컬러의 수트들을 하나씩 잘 가지시고 스타일링하면 사실 비즈니스적으로는 되게 멋지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브라운은 요즘에 좀 잘 입지 않는 컬러지만 그래도 약간 멋있는 컬러이고요. 그 외에 화이트, 아까 화이트 입으셨지만 화이트는 정말 여름에는 올 화이트를 입는 남자 너무 멋지죠. 근데 아직은 많지 않지만 여름에는 화이트 수트를 좀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넨 소재이면 너무 좋고요. 면도 좋고요. 에스파르도 같은 프랑스 신발 같은 거 있잖아요. 운동화 같은 거 신으시면 노타이 차림으로도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도 화이트를 많이 입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네, 셔츠, 넥타이요. 이거 강조드리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남자는 넥타이를 많이 안 매기도 하지만 넥타이를 잘 매면 또 멋쟁이가 돼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컬러와 패턴을 많이 활용해서 V존을 화려하게 꾸미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넥타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넥타이는 노멀한 거보다는 노멀한 거 할 거면 아까 블랙 아닌 다음에는 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냥 컬러 튀는 게 훨씬 예쁘다.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도트라든지 니트 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또 페이지 정리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입으신 거는 이제 정장이 아니라 세미 캐주얼이고요. 넥타이를 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피팅보다는 여유롭고 루즈하게 스타일을 변형하고 구두보다는 스니커즈라든지 좀 편안한 스타일을 바꾸시고 티셔츠를 입으시면서 캐주얼로 넘어가는 영역에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지금 저희가 많이 입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믹스 매치해서 입으시면 좋고, 수트를 입으셨지만 뒤에도 나오겠지만 청바지랑 같이 입으신다든지 아니면 화이트 면바지랑 입으신다든지 이렇게 막 좀 섞어 입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포멀한 걸 마스터하시면 그 다음에는 섞어 입고 변형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화이트 진 데님하고 입으시거나, 네, 그쵸? 아니면은 블루진하고도 입으시면 더 멋있는 스타일들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우리나라 분들이 모자를 많이 안 쓰셔요. 한국 여자분들도 그렇고. 근데, 모자 헤어피스는 굉장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활용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그러신 분이 없지만 또 우리 또 전형적으로 모자 헌팅캡 막 이런 것만 쓰는데, 그거 또 어르신들이 너무 쓰시니까 오히려 차라리 멋장이 중절모나 이렇게 창가면 중절모 같은 거 쓰시면 또 스타일이 완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넥타이, 행커치, 그리고 겨울 되면 스카프, 그리고 밖에 입은 코트, 이 겹겹이 레이어링 됐을 때 남자의 멋이 드러난다. 그 남자의 옷은 좋은 소재와 미묘한 컬러 배합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여름하고 달리 겨울에 훨씬 더 멋을 낼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런 색감 어떠세요? 회장님 예쁘시지 않나요? 다음에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이비에 조금 더 이렇게 브라운도 섞어가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입고 싶은 옷들을 좀 찾아보면서 응용하는 거죠. 토니에 같은 것도 활용해 보시면 멋있을 수도 있고, 모자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네, 모자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넥타이 핀만 뭐 기타 더 많은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스카프도,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스카프보다는 넥타이 편하지만 특히 만약에 이제 넥타이를 벗으면 스카프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지웨어도 있고, 포멀웨어도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트를 위아래 똑같이 입지도 않고, 캐주얼하고 막 섞어 입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수트인가 이렇게 입고 우리 직원이 회사 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조금 이제 디자인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다양하게 수트를 입어보셨으면 좋겠다. 아주 진보적인 제안들입니다. 네, 그리고 네, 캐주얼. 이제 남성 캐주얼이고, 이지웨어도 있고, 근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데 세계적으로 패션이 남녀 구분이, 이한희 대표님 어때요? 옷이 예쁘지 않나요? 핑크. 네. 이제 남녀 구분이 좀 없어지기 시작해요. 젊은 친구들은 남자가 여자 옷도 있고요. 그리고 패션쇼에는 여자 옷을 입는 모델들이 있어요. 아주 마른. 그래서 그런 경계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 수출을 따로 설명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앞으로는 사실은 한 무드 안에 같이 간다. 남편은 내가 있고 내 옷 남편이 있고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캐주얼이 이렇게 진보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킷, 그 다음에 셔츠와 티셔츠, 넥타이와 청바지 이렇게 입으시면 반드시 직원들이 대표님 오늘 너무 멋지신데요? 뭐 이럴 때 탄성이 딱 나옵니다. 진짜로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번 도전해보시고 화이트 진 바지랑 뭐 이렇게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그냥 후딱 가겠습니다. 여자분들은요, 옷을 입을 때 옷을 잘 입으려면 전 체형 커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룩을 맞춰 입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룩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페미닌 할 건지 마스큘린 할 건지 나는 로맨틱 할 건지 히피가 될 건지 이렇게 변신이 잘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옷을 잘 입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름 쭉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입던 옷이나 우리가 입던 옷이 저런 테마로 패션에서 분리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페미닌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여성스러운 옷들, 비치는 옷은 시스루로, 그 다음에 벌리시 소녀같이 입는 거, 그 다음에 매니시룩,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일하는 여자들은 멋있고 싶을 땐 이렇게 선택하고요. 페미닌한 여성스러워 보일 땐 페미닌 룩을 선택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맞춰 입는 게 아니라 오늘 파티를 가면 여성스럽게 입고 내가 일할 때는 멋지게 입고. 근데 남자분들도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저는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들도 훨씬 더 다양하게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니시룩을 입을 때는 매니시하게 모든 걸 믹스매치는 좋은데 보통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믹스 매치가 인상을 찌그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거슬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옷을 잘 입고 싶으시면 이 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섞어서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니시룩, 남성스럽게 입는 거예요. 사파리 룩은 아시죠? 아프리카에 탐험 갔을 때 뭐 이럴 때 입는 그런 룩인데 그런 풍의 의상들을 사파리 룩이라고 하고요. 밀리터리 룩. 남자분들은 싫어하신대요. 군대 갔다 오셔서 저걸 어떻게 돈 주고 사입나 하시지만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죠. 군대를 안 가서 강인하고 멋진 그리고 힘있는 에너지를 분출할 때 우리가 밀리터리 룩을 선택합니다. 에스닉 룩은 그렇죠. 해외 어떤 전 세계 어느 나라, 뭐 중국 모두 포함해서 아프리카 이국적이고 신비로울 때 여름에 리조트 휴양지 여름에 룩에 입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보헤미안 룩. 히피죠, 히피. 떠돌아다니는 히피 같은 느낌으로 자유롭게. 어느 날 이렇게 멋지게 수트 입고 이러시다가 일요일날 전 직원들하고 머리를 갔어요. 비즈니스 출장 갔는데 대표님이 이렇게 입고 나타나면은 다들 쓰러지죠. 네, 이렇게 변신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멋지게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 너무 멋져. 너무 그 칭찬이 얼마나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헤미안 룩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키가 크신 분들 특히 트로피컬 룩, 우리가 리조트 가서 입는 핫한 남자분들은 하와이안 셔츠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가끔 여름에 시원하게 입어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도시에서 이렇게 입었을 때도 제대로 머리 발끝까지 입었으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중국 차이니즈로 빨리 갈게요. 페이션트룩, 이거는 영국의 어떤 시골에서 온 소년 같은 느낌의 이런 룩들도 있습니다. 학생 같은 느낌의 프레피룩도 있고, 펑크룩, 이런 거면 남자들 입으시죠. 젊은 남자분들 입으시잖아요. 혹시 할리 데이비슨 타시는 분들 있으면 요렇게 해당합니다. 할리 데이비슨, 네. 그리고, 맨방을 이용한 서스펜더 룩도 있고, 모지룩은 1960년대 룩들, 이게 약간 윤복희 씨 룩이죠. 그런 룩들도 우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룩이 좋아 그러면 이 룩의 스타일 등의 옷을 입으면 그분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나는 어떤 스타일의 의상들을 입고 있는가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은 남들에게 개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걸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모던 룩은 뭐 이제 시크한 보통 요즘 룩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멋있는 미니멀 룩은 절제돼 있는 이런 걸 1990년대 룩이고, 프렌치 시크는 안꾸안꾸 한 프랑스의 에디터들의 룩에서 나온 블랙을 기반으로 한 멋있게 입은 룩들을 말하고, 넘코어는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편하게 보통 집에서 입는 듯한 룩들, 안 꾸민 룩들이고, 아웃도어룩 이건 잘 아시게 되면 등산 갈 때 입는 거. 그 다음에 레이어드 룩은 여러 개 겹쳐 있고, 빈티지 룩은 뭐 낡은 듯한 옷을 입는 것도 컨셉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입는 것도 어느 나라 날짜 정해서도 이렇게 입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것들을 섞으면 믹스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적당히 위아래 집어 입어서 예쁘면 너무 좋겠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이런 각각을 좀 이해하고 그 안에 아이템들을 섞었을 때 룩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옷을 같이 입으려면 옷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패션에서는 트위스트라고 하죠. 약간 꼬는 거예요. 꽈배기처럼. 믹스 매치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와이셔츠를 입었지만 와이셔츠에 청바지를 입으면 안 될까? 가끔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왜냐면 청바지에 입는 셔츠는 옥스퍼드 같은 소재여야 된다 생각하는데, 드레스 셔츠와 청바지도 나름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어울릴 것 같은 아이들을 입어보면서 실패하는 날도 있죠. 갔더니 친구가 넌 오늘 옷이 좀 뭐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안 입으면 되죠. 한번 검사하는 거예요. 누군가 봐주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많은 편견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진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보시면, 그 다음에 보면 여기도 굉장히 색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화이트인데 색깔 사이즈 다르죠, 당연히. 네, 블랙 화이트 내지는 짙은 색깔, 밝은 색깔 잘 쓰시면 몸매가 진짜 많이 날씬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옷 입기 바쁘시니까 나오실 때 빨리빨리 나오시잖아요. 저는 가끔 너무 중요한 날은 1시간씩 옷을 입기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미묘한 조합에 따라서 멋있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정말 캐주얼한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컬러들도 색깔의 배합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착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들, 그쵸, 선들, 그 다음에 색깔, 뭐 프린트라든지 스트라이프, 그 다음에 가장자리가 어떻게 돼 있는가, 바지 끝단에 뭔가 디테일이 있으면 디테일이 보인다. 그러면 더 길어 보인다. 네, 그런 포인트들을 다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옷을 자신의 몸매 체형을 정의한 다음에 결점을 커버해서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잘 입으려면 사실은 좀 공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좀 깐깐하게 봐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입고 훅 나오면 절대 이렇게 될 수는 없고 뭔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어두운 색이 들어가면 더 작게 보이고 밝은 색은 더 크고 가로는 더 짧고 넓어 보이게 하고 세로는 더 길고, 그 다음에 대각선도 키가 커 보이는데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는 키가 좀 커 보였으면 좋겠다면 대각선의 의상, 프린트 의상들을 고르면 키가 커 보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넥라인이 깊게 파였느냐 짧게 파였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목 길이도 달라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것들이 결국은 치팅 윗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얼굴이 동글동글해. 그러면 목을 열어야 돼요. 내가 목이 동글동글한데 목선을 감으면 안 됩니다. 그쵸? 목선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고, 끝단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먼저 시선이 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체형 커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의상을 고르게 됩니다. 네, 이거 앞에서 말씀드린 거, 스트라이프, 가로와 이렇게 대각선, 그리고 다이아몬드 패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다이아몬드 패턴은 사람이 뚱뚱한지 날씬한지를 잘 몰라요.
그 자체로 이미 눈이 어지럽기 때문에 그 사람 실루엣을 잘 모를 정도로 잘 가려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착시를 만드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가 넓으면 오히려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커버해 주시고 아래 밝게 입으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거꾸로 반대의 경우를 컬러를 배합을 했죠. 그래서 아래쪽을 또 슬림하게 만들고 위쪽을 부하게 만드는데 컬러 배색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옷 자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옷이 날개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는 저희들의 기록을 위해서 보세나 포럼 이모저모 기록으로 남깁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지었던 그 포럼이고 제가 초대 회장을 했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너와 나의 모임, 보세나 포럼인데 오늘 그냥 모임이야 일반적인 모임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 모임입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그 강의가 있다고 그래서요. 제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멤버 중에는 그 이환희 선생님도 계시고 재밌습니다. 이 후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용선은 까미노 델 칸투스 용선에 있습니다. 용선 LS 빌딩에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 행사를 하게 됩니다. 전 요즘 어딜 가도 다 영상 편집을 해요. 왜냐면 나의 기록도 되고, 그다음에 오늘 또 강의도 좋은 게 한다니까 혹시라도 또 그게 또 남에게 도움되면 좋잖아. 너무 대단하셔요. 열정과 꾸준함. 끈기. 모임은 정말로 진짜 프로들의 모임답게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됩니다. 회장님 인사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새로 들어오신 신입 그 회원 인사 말씀도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조금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네, 저는 조현희 본부장님 이제 소개로 게스트로 참석하게 된 최준혁입니다.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석호 대표님 소개로 오늘 초대받은 C1 글로벌 네트워크스 대표이사 이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석호 대표님 소개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된 변호사 박상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뭘 하시는지, 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부터 지금 주 업종이 무엇이고, 다양한 업종의 질문들이 계십니다. 제가 하는 일은 기업들의 이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구매 관리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9년차 정도 되고 있고, 이제 거래액은 한 4천억 정도 하는 플랫폼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무역의 꽃인데요. 해운항공 수출입 국제물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정리됐습니다. 차차. 네, 저는 제 직업이 말씀드려가지고 2년 전에 딱 만 2년 전에 이제 검찰에 있다가 아까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62세라는 게 63세인데요. 63세까지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좀 다른 일을 해보고자 나와서 지금은 이제 2년 전에 변호사를 사무실을 창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형사 업무를 주로 하겠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젊은 세대에 못지않은 활동을 결정적으로 해주고 계시는 권대욱 회장님 앞으로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대장이신 우리 폴빗 문경환 회장님이신데요. 오늘 또 사업상 못 나오신다고 하셔서 일단 추후에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보상도 모임에 이제 기여한 공로를 기념해서 이제 공로상도 주고 생일 축하 파티도 하고 또 이렇게 선물도 전달하고 밥도 먹고 이런 통상적인 절차가 진행된 다음 너무도 유명한 탤런트 이한희님의 그 사회로 정말 입담 진행 솜씨 정말 대한민국 넘버원입니다. 이거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꼭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 가끔 나가서 그 직원한테 아무래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야, 이 세상의 모든 아재 개그를 한번 수집을 해봐라. 우리 그 아가씨한테 해주세요 했더니 A4지 한 5장 정도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추려가지고 한 30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30문제를. 그래서 그나마도 그게 괜찮았었던 거예요. 제가 진짜 거길 가니까 줘요. 진짜 준비해줬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노르가 다니는 길 노르웨이 막 이런 거예요. 미국에 비가 내리면 USB 이따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경악할 일인데, 미국에서 비가 내리면 USB라는 거 아닙니까? 노르가 다니면 노르웨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좀비도 해가지고 거기서 즉시 생각난 거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 외국 학생이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봤을 때 가장 공포스러운 음식 장모님 산채 비빔밥,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그런 거 보면 외국 사람들이 엄청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의 뼈로 만든 해장국, 장모님을 산채로 이렇게 버무려서 만든 비빔밥,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프랑스에서 뭐 이불을 말릴 때는 마르세유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리고 뭐 스님, 이제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김대리가 했던 스님이 공중부양을 하다. 요것도 괜찮았어요. 어중이 떠중이, 중이 떠중이 그거 되는 거. 그리고 제가 했던 거 중에서는 이제 좀 이제 그레이드가 약한 사람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약간 식자층에서는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이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돌을 했어요. 돌잔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6글자로 어쨌든 노래를 해야 되니까 이세돌 이세돌 그런 거는 굉장히 정확했다. 그래서 그걸 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그레이드가 낮은 사람은 그거 안 하고요. 안 하고 이제 좀 하이한 사람들은 이세돌 이세돌을 너무나도 이렇게 놀랍다, 그런 언어 유희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이어서 2부 장기자랑이 벌어졌는데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것도 놓칠 수가 없죠. 정말 저거가 너무나 이렇게 예쁘게 봐주십시오. 완전 댄스곡이고 앉아서 들으시면 제가 민망합니다. 앉아서 듣는 노래가 아니라 그냥 혹시 그녀가 왔을까? 노래 불러봤지만 반짝 내 머리 아저씨 자기 불렀다고 빼먹고 대박 뱃살 좁힌 아줌마 여긴 목욕탕이 아니에요. 제발 때좀 내지 마세요. 보고 싶어요. 나는요 바다의 왕자, 당신은 해변의 여자. 하지만 너 없이 난 해변의 환자. 기적이 일어날 거죠. 그녀가 찾아왔어요. 한 세상 참 올여름은 감동의 바다. 김정혁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현진 대표님, 뮤지컬, 뮤지컬. 보세나에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현진 대표님.
진정 나의 인생이 지난 믿은 그 속에 언제나 내가 있다 힘든 건나 또다시 삶을 택한다 해도 후회 없어 음악과 함께 가는 곳 어디라도 좋아 또 다른 길을 가고 내 속에 다른 날 찾아 저 세상에 끝에 뭐가 있는지 서울 오는 거야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진 않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 의도는 뭐냐면은 뭔가 좀 극과 극 이런 거를 우리 회원님들이 또 불러주기로 했는데 또 의외로 또 우리 이현희 씨인데 되게 잘해가지고 또 노래도 겹쳐 장르가. 그래서 다시 한번 결연하게 우리 신입 회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독자적으로 부르시라는 의미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후배들한테 여기서 좀 쪽팔릴 때도 잘하면은 녹화 때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뭐 이렇게 결이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 신입 회원들 쑥스러우시겠지만 저도 용기를 내서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노래를 한곡 하시면은 또 좋은 추억도 되고 훨씬 더 웜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이렇게 무례함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옛날 노래 이게 옛날 노래라면 가물 같은 노래를 듣고 사는 사람도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 똑똑한 눈이 저녁이 되려 왜 작은 웃음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따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타게 잠들어 가라앉는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는 사람을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꿈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려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울어 눈들을 키우는 사람이야말로 짙은 숲이 내가 달래려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들 누가 뭐래도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내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 온길 듣고 사는 다른 곳에 다른 낚시 다른 우리 그 참사랑 어쨌든 우리 이승민 대표님 만나서 반갑고요. 또 어쨌든 노래는 이제 마음에 준비하셨죠? 제가 빨리 노래- 선거 아닌데 시끄러워. 그러니까 닥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 하고 좀 빨리 이렇게 선곡을 하셔야 된다니까. 네.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냥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몇 마디에 또 얘기하고 네, 응원하게 오늘 시작해 주세요. 이 여기가 지금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너와 나라는 모임인데 여기 너와 나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아까 또 회장님께서 뭐 조복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제가 오늘 좋은 분 옆에 같이 있어서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은 기분이 좋고 또 아까 노시는 거 보니까 정말 인생에
멋을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너무 기분 좋고 거기에 조금 노래 못하지만 좀 박자를 맞춘다고 아름다운 인생을 다 같이 살자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선곡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그 제목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고 알 수 없는 초면에 너무 강렬한 거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가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나요? 조금 더 쫓아볼 수 없나요?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뭐 놀기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은 정말로 사회각 계각층에서 뭐 변호사, 대학 교수, 의사,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죠. 기업의 대표님들.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역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놀 줄도 아는구나. 그리고 저 자신이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맨날 그 무슨 마이웨이나 뭐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신나고 이런 노래를 좀 많이 익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유심초의 사랑해를 손을 잡고 함께 부르면서 아쉬운 작별을 구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맨날 그 만남이라든지 뭐 이런 노래만 했는데 이런 사랑이어도 훌륭한 그 피날레 곡으로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춤을 좀 배워야 되겠다. 노래 부르면서 목석같이 이렇게 서 있을 것이 아니라 몸을 좀 흔들면서 리듬에 맞춰서 정말 그게 참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오 내 사랑, 내가 가고 싶게. 오 내 사랑 영원토록 못 잊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차는 행복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자 이제 시간이 뭐 적당히 아주 적당히 된 것 같습니다. 권대욱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